당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밤늦게 호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재훈, 48세, 평범한 중학교 교사였던 그의 인생이 아내 서랍 속 작은 발견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별빛 기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한재훈. 올해 48살입니다. 지방 도시의 작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아내 이선영과는 20해가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단조로운, 어찌 보면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선영이는 친정어머니 댁에 다녀온다며 나갔고, 저는 집에서 다음 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침실 서랍이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깔끔한 선영이답지 않게 말이에요. 정리 좀 해드려야겠네. 별 생각 없이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옷, 양말, 화장품들. 그런데 뭔가 낯선 게 눈에 띄었어요. 고급스러운 금색 카드 하나가 화장품 케이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카드를 집어 들고 보니 시내에서도 가장 비싼 5성급 호텔의 VIP 멤버십 카드였습니다. 이름은 분명 아내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결혼기념일에도 모텔 수준이 고작이었는데 말이에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품 술집 영수증들이 지갑 깊숙한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15만 원, 20만 원씩. 평소 마트에서 1,000원짜리 할인을 놓치면 아쉬워하던 선영이가 말이에요. 이게 대체 뭐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의 물건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지갑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급 시계 브랜드의 보증서였어요. 롤렉스. 가격을 보니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구입일자는 2달 전이었고요. 이건 내가 사준 적이 없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그런 비싼 시계를 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럼 누가 사준 걸까요? 왜 선영이는 이걸 숨겼을까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선영이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들이 말이에요. 전화가 올 때마다 방을 나가서 봤던 일, 새벽에 몰래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보던 일,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며 예뻐지려 노력하던 일. 설마, 다른 남자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호텔 카드, 고급 술집 영수증, 그리고 내가 사주지 않은 비싼 시계.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리는 없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사람이 정말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요? 서랍을 다시 원래대로 정리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선영이가 돌아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요. 선영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가짜로 들렸어요. 네. 수고했어요. 최대한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영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그날 밤부터 제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심이라는 독이 서서히 제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한 거죠. 서랍 속 증거들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선영이를 관찰했어요. 아니, 감시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화장이었습니다. 평소 선영이는 집에서 나갈 때 립밤 정도만 발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더군요.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까지. 마치 데이트를 나가는 20살 처녀처럼 말이에요. 어디 가는데 이렇게 꾸미고?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친구들이라 결혼 전엔 그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 다 알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친구들이라고만 말하더라고요.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하이힐까지 신고 나가는 거예요. 평소 운동화나 편한 신발만 신던 사람이 말이에요. 새 옷이야? 아니에요. 예전에 샀던 건데 입을 기회가 없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옷 가격표가 아직 달려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20만 원이 넘는 비싼 원피스였어요. 평소 3만 원짜리도 비싸다던 선영이가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건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엔 친구를 만나도 저녁 7시면 집에 왔었는데 요즘은 밤 10시, 11시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많이 늦었네? 응.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가 길어졌어. 그리고는 바로 샤워를 하러 가더군요. 평소엔 집에 와서 한참 쉬다 씻곤 했는데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의 냄새를 지우려는 것처럼 참다 못해 저는 선영이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교사로서,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거든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선영이는 또다시 진한 화장을 하고 새 원피스를 입었어요.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거든요. 선영의 대학 동기들은 모두 타지로 이사를 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선영이가 나간 지 10분 후 저도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아내의 뒤를 쫓다니.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선영이는 버스를 탔고 저는 택시를 잡아 뒤따랐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내리더군요. 그곳은 고급 레스토랑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선영이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스칼라라는 이름의 시내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창문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거기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더군요. 바로 그 롤렉스 말이에요. 두 사람은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선영이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선영이의 손을 잡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어요. 20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건가요? 선영이가 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교사라는 체면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친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희망은 곧 무너졌습니다. 그 남자가 선영이와 손을 마주 잡았거든요. 아주 다정히, 분명히 봤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지옥 같은 1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연인처럼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1병, 2병,
취해도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선영이가 그 남자와 웃는 모습, 손을 잡는 모습, 마주하는 모습. 20년이 뭐야? 20년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어요. 동시에 배신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는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코노래까지 부르더군요. 어떻게 지냈어요? 응.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했어요.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편안히 잠든 선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나 한 걸까?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선영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만난 건지,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모든 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무너져 갔는지는 몰랐어요. 의심이라는 독이 이미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선영이와 그 남자를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학교에서도 수업 중에 멍하니 있다가 학생들한테 지적받기 일쑤였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이는데. 아, 미안하다. 좀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미쳐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밤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선영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소파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평소라면 그냥 전화 왔어 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면을 슬쩍 봤거든요. 민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혁. 그 남자의 이름이 민혁이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이제 그 남자에게도 이름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 남자가 아니라 민혁이라는 구체적인 존재가 된 거죠. 누구 전화였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선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아, 모르는 번호네요. 스팸인가 봐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이 뜬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러 담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선영이가 또 외출한다고 하더군요. 오늘도 친구 만나요? 네. 회사 일로 늦어질 것 같아요. 회사 일이라 선영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데 야근할 일이 있을 리 없었어요. 이제는 거짓말도 성의 없이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선영이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아내의 사생활을 엿보다니.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영이가 깊이 잠든 새벽 2시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선영이의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에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메시지 목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으로 된 대화 목록이. 최근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프로젝트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남편한테 말해놨어. 오늘 저녁 7시에 보자. 이건 선영이가 보낸 메시지였고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겠어. 어제 너무 행복했어. 오늘도 기대된다. 어제 너무 행복했다고? 어제가 바로 제가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을 봤던 날이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전 메시지들을 확인했어요. 시계 정말 고마워.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보게 돼. 좋아해서 다행이야. 더 예쁜 걸로 또 사줄게. 호텔 예약했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지? 물론이지. 벌써 기다려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도로 충전기에 꽂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토할 것 같았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48살의 중년 남자가 새벽에 아내 휴대폰을 몰래 뒤지고 있는 모습. 정말 한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바람 피우는 아내 때문에 이렇게 초라해져야 한다고? 그날부터 저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소설을 가르치다가도 불륜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선영이와 민혁이 함께 웃는 꿈. 둘이 호텔에서 나오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15만 원. 제 한 달 용돈이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선영이와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카메라가 배송되던 날, 선영이는 또 나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요? 친구랑 쇼핑하러 가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이제는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모든 말이 거짓말 같았거든요. 선영이가 나간 후, 저는 거실 모서리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소파와 현관이 다 보이는 위치였어요. 설치를 마치고 나니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선영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아마 민혁의 향수 냄새였겠죠. 어떻게 지냈어요? 쇼핑하다가 카페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또 거짓말. 이제는 듣는 것도 지겨웠어요. 그날 밤 저는 CCTV 어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빈 거실만 화면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찍힐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과연 그 결정적인 순간을 봤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알고 나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의심이라는 독이 이미 제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버렸거든요. CCTV를 설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어플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선영이는 평소처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외출할 때도 혼자 나갔다가 혼자 들어왔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에서 본 그 메시지들은 분명했거든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 라는 말, 호텔 예약 얘기, 시계 선물 얘기, 모든 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CCTV 어플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움직임 감지라고 뜨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영이는 분명 오늘 오후 3시까지 파트타임 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은 2시 30분. 누가 집에 있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시만요. 화장실 좀. 급하게 교실을 나와서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플을 실행하고 실시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이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민혁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드디어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제 집에서, 제 소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화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영이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무겁고 진지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불륜 커플이라면 들어가자마자 서로 안거나 키스를 할 텐데 두 사람은 그냥 소파에 앉더군요. 거리도 꽤 떨어져서 말이에요.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제가 상상했던 달콤한 미래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상담을 받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때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는 그런 남자에게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나가 동생을 위로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누나,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가 선영이의 친척인 건 아닐까? 하지만 선영이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남자가 울음을 그치고 선영이와 다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지해 보였어요. 남자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고 선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같은 것을 꺼냈어요. 선영이에게 보여주면서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선영이는 그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화는 1시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 사이에는 어떤 스킨십도 없었어요. 그저 진지한 대화만 계속됐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남자가 일어서더니 선영이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도 일어서서 남자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남자가 나간 후 선영이는 혼자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영이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수업이 일찍 끝나서.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누가 집에 왔었나? 선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아니, 그냥 CCTV를 확인해 봤거든. 선영이는 깜짝 놀라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CCTV? 언제 설치했어요? 최근에 집 보안 때문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선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 동생이 왔어요. 동생? 당신한테 남자 동생이 있었나? 친동생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동생처럼 지낸 사촌 동생이에요. 민혁이라고. 민혁.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선영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이가 큰 문제에 휘말렸어요.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빚이 엄청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투자 사기? 네. 몇 달 전부터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가족들한테는 말 못하겠다고 해서 비밀로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카드는 민혁이와 상담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서였고, 술집 영수증들도 민혁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함께 간 곳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계는, 그 시계는 뭐야? 300만 원짜리 롤렉스. 그것도 민혁이가 사기당하기 전에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고마움의 표시라고. 그때는 돈이 많았거든요. 모든 게 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그 친밀한 모습들, 손을 잡는 모습,
볼에 키스하는 모습. 모두 누나와 동생 사이의 애정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럼 불륜은 아니었던 거네? 선영이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륜이라니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를 의심하고 뒤를 쫓고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심지어 CCTV까지 설치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진실을 알고 난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이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태풍 같았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하고 뒤를 쫓고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심지어 집 안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어제 CCTV 얘기를 한 후로 선영이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여보, 어제 얘기 좀 더 하자. 식사를 마치고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 거실에 앉아서 마주 봤을 때 선영이의 눈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당신, 정말 CCTV를 집 보안 때문에 설치한 거예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서랍에서 발견한 호텔 카드와 영수증들, 시계 보증서, 레스토랑에서 목격한 장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일, 정말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선영이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 표정은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 살면서 쌓은 신뢰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였나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까지.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용서해줘. 하지만 선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당신은 언제든 또 나를 의심할 거고, 나는 당신의 그런 시선을 견딜 수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민혁이 문제로 힘들어하면서도 당신한테 말 못한 이유를 알아요? 당신이 걱정할까 봐서였어요. 우리 가족 문제로 당신까지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영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저는 의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떻게 믿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영이는 저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일주일 후, 선영이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서 지낼게요. 왜 갑자기?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아니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지금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영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릴 수도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언제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요. 언제가 될지,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가 떠난 후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선영이의 작은 소음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첫 번째 잘못은 소통이었습니다. 의심이 들었을 때 선영이와 직접 대화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 상상하고 추측하기만 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신뢰의 부족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아내를 믿지 못했던 거죠. 작은 의심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 자존감 문제였어요. 48살의 평범한 중학교 교사인 제가 젊고 잘생긴 남자와 경쟁해야 한다는 불안감. 그것이 모든 판단을 흐렸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났지만 선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만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를. 한번 시작되면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독이라는 걸 말이에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서랍에서 그 카드를 발견했을 때 바로 선영이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야? 라고 단순하게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어요. 지금도 선영이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 돌아올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소통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의심은 사랑을 죽이는 독입니다. 믿음과 소통만이 진정한 사랑을 지킬 수 있어요. 한재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의 교훈은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